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맞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학교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학교의 졸업생 언니 모셨습니다. 바로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죠. 우리 테디스의 학생 오랜만인데 먼 길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공업 전문대학 항공운항과 졸업생입니다. 역시 인하공전 출신이라서 그런지 오랜만에 봤지만 목소리도 예쁜 우리 너무나도 감사한 학생입니다. 실제로 많은 항공과 준비생들이 인하공전을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아마 뽑을 거고 졸업생 언니도 아마 그래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선서! 나는 인하공전 졸업생으로서 나는 인하공전 졸업생으로서 학교를 오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위해 학교를 오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위해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졸업생 언니는 당시에 어떤 학교를 가장 가고 싶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항공과 중에는 인하공전이었어서 1순위가 저는 인하공전이었고 2순위를 뽑자면 저는 한양여대도 있었어요. 아, 그때도 한양여대가 인기가 꽤 많았구나. 네, 그때 아무래도 한양여대가 그때는 신설학과였는데 거기에 대한 좀 신비로움도 있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 아, 맞아. 또 서울 네. 쪽이잖아,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졸업생 언니는 제일 처음에 승무원이 딱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과를 정할 시기였는데 그때 좀 막 찾아보다가 항공과라는 게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이제 항공과를 알아보다가 인하공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인하공전이 2년제니까 졸업하고 좀 빨리 취업에 나가고 싶어서 이 학교를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근데 집에 좀 반대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졸업생 언니가 똑똑해가지고 막 해외에서도 막 이렇게 공부도 하고 짧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또 설득 이런 거 좀 없었나? 오히려 항공과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더 좋아하셨어요. 진짜? 뭐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원했던 거기도 해서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고 또 항공과라고 하니까 항공과면 바로 인하공전 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도 해주셔서 그때 이제 준비를 빡세게 하게 됐습니다. 하긴 또 인하공전이 역사가 있다 보니까 어른들에게도 좀 인식이 네.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스튜어디스, 승무원 하려면 인하공전 이런 공식이 살짝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우리 졸업생 언니는 분명히 이 또 좋은 실력만큼 여러 학교에 붙어봤을 것 같은데 어디 합격했다가 인하공전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장안대학교, 동서울대학교랑 한양여대 이렇게 붙었어요. 지금 학생들이 2년제 중에 가고 싶어하는 학교 다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인데 다 붙고 또 인하공전까지 합격해서 선택했네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이왕 할 거면 여러 군데 합격해서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를 받아주는 곳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라. 그걸 실천했던 사람이네. 근데 또 동기들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더 많이 합격한 친구? 더 많이 합격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평범한. 역시 네. 겸손한 거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졸업생 언니는 인하공전을 합격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합격했을 때 그때 당시에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면접 볼 당시에 저만의 좀 장점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그나마 자신 있었던 영어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면접 볼 때 그 답변에 많이 녹아내리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미소도 잃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합격 발표가 난 이후에는 그 하루 종일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사실 그치. 수시 1차 때 제가 떨어졌었거든요.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한 번 하고 나서 되게 후련하기도 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나에게 감사함 그런 뿌듯함이 많이 컸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해피엔딩만 있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힘든 또 우여곡절이 있을 거야. 네. 자, 그러면 인하공전에 입학하고 나니까 이러한 점은 진짜 너무 좋더라. 내가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점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어요? 일단 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승무원에 대한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실습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실습을 또 학교 학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또 수업 시간 내에서 기내식 서비스도 직접 해보고 또 칵테일도 직접 만들어보고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수업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또 학교 들어와서 인상 깊었어요. 하긴 교수님들 대부분이 대한항공에서 엄청 오래 근무하신 분들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하시고. 모든 수업 커리큘럼 자체가 오로지 코리안에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그 인하공전 학생들 보면 그 항공기 앞에서 사진 많이 찍던데 본인도 거기서 많이 찍었나요? 저도 한 장 찍었어요. 한 장 찍었다. 한 장 찍었다. 소탈하게 한 장. 네. 그럼 또 다른 장점 어떤 거 있어요? 저희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또 너무 좋았던 거는 교수님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은 꼭 모의 면접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 8명씩 방에 들어가서 교수님 한 4분이서 저희를 이제 평가해 주시고 A부터 C등급까지 좀 매겨져서 악랄하게 C-까지 있었는데 C등급 받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이제 개인 상담 때 저희의 이런 외모나 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뭐 저희의 토익 성적이나 학점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케어해주시고 이력서도 봐주시고 해서 항상 이런 감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생이 많은 만큼 교수님들도 또 많기도 하고 네. 또 학생들을 하나하나 좀 케어하는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고 또 아무래도 자부심 이런 건 있겠죠, 확실히. 네. 인하공전 멀리서 봐도 인하공전 느낌 난다라는 말이 있던데 어때요? 네, 그냥 확실히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도 인하공전 나왔다는 말을 하면 사람을 이렇게 달리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 참 좋은 부분, 장점 맞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나 서울대생이야 약간 이런 느낌.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테니스도 처음에 봤을 때 가만히 있다가 인하공전 했을 때 눈이 동그래지셨던 네가? 이런 농담이야, 농담. 나 기억나. 생생하게 기억나. 와우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인하공전 나 유니폼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과 유니폼 어때요? 저희는 지정된 학과 유니폼은 없었어요. 그래? 그냥 준정장 이렇게 딱 있었는데 1학년이랑 2학년 유니폼이 달라요. 그래서 1학년은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면접복 치마 입었었고 가끔은 이제 2학기 돼서는 색깔 있는 하늘색이나 뭐 남색이나 그런 치마들 섞어가면서 입었고 2학년 들어가서는 이제 선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정장이긴 한데 아름답게 최대한 커리어 우먼처럼 입고 다녔어요. 아직 어린데 아주 커리어 우먼처럼 보면은 꽃무늬 원피스 입고 하긴 근데 구두 신고 인하공전 친구들 이제 졸업 앞둔 친구들은 진짜 뭔가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그런 복장을 많이 선호하더라고. 이런 만며느리 혹은 막 이런 직업 여성 정말 이런 멋진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나는 것 같긴 해. 또 아무래도 너무 형식적인 그런 유니폼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단 유니폼에 대한 로망은 없고 최대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장점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은 또 옷을 뭐 입고 갈까라는 고민이 되기도 할 것 같긴 하다. 실제로 동기들 아마 총 몇 명 정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렇게 다 키가 커요? 혹은 키 제일 작은 동기는 얼마네요? 다 그렇게 예뻐요? 안 예쁜 동기는 있다면 어때요? 일단 저희 학과가 총 205명 정도 됐어요. 엄청 많네. 그래서 205명 중에 다 예쁘다, 다 키가 크다 이건 아니고 아니지, 절대 아니지. 두루두루 다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키는 163 정도도 저희 반에 있었고 64, 65 이렇게 두루두루 있지만 160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160 안 되는 친구도 있었고 또 그 친구가 대한항공에 합격했던 사례도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엔 또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키가 큰 친구는 얼마나 커요? 180 넘어요? 야오밍? 죄송합니다. 저희 반에 가장 큰 친구는 176이었어요. 176? 네, 그 친구는 정말 키가 커서 좀 압도적이었죠. 저보다 한참 작기 때문에 혹시 키가 키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거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인하공전의 단점은 저는 여자 군대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억압돼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막 대학생활다운 대학생활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엄숙한 분위기, 그런 진지한 엄근진 분위기에서 좀 많이 다녔어요. 사실 그런 건 좀 명문대 혹은 좀 좋은 회사 이런 곳일수록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 항공과 자체가 좀 약간 이런 예의를 중요하게 단체 생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과해지면 또 좀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긴 해. 그리고 또 단점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대한항공이 집중되어 있는 건 어때?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의 커리큘럼이 또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은근히 맞춰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대한항공 회사 문화나 뭐 그런 스토리나 되게 많이 공부를 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좀 많이 대한항공에 국한돼 있다는 점. 그치. 그래서 다른 항공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정말 스스로 좀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이래야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어요. 맞아. 또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뭐 스탠다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항공사마다 처한 상황, 환경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뉴얼도 달라질 수 있고 한데 또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특히 뭐 롤플레잉 답변 이런 거 할 때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회사마다 다른데 그래서 하지만 또 대한항공의 합격을 가장 많이 하는 학교니까 사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러 또 밀고 있는 강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날의 검 혹은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 아무래도 또 전국 각지에서 너무 많은 이쁜 친구들이 또 오다 보니까 정말 다 아름답고 예뻐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모습은 점점 뭔가 자존감이 가끔씩은 하락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친구들 사이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학교 다닐 때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사실 또 맞아. 이런 주변을 가장 의식하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내가 좀 작아져 보이는데 그걸 좀 이겨내는 극복이 중요한데 사람이면 또 쉽지가 않지. 그쵸. 그래서 그래도 본인은 또 우리 학생은 또 외국어나 이런 걸 또 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매너리즘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으로 자신의 장점을 좀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도 한 게 동기들이 한 200명 있다 했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울 건데 졸업 전에 얼마 정도 합격을 했고 또 이후에도 합격을 꽤 많이 했나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가 반이 한 8개 정도 있었는데 저희 반은 25명 중에서 그때 한 5명 정도 합격을 많이 했어요. 5분의 1이나. 이게 다른 반은 또 1명 된 반도 있고 3명 된 반도 있고 다른데 졸업 당시에는 그래도 30-40명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확실히 많이 가는 숫자긴 하네요. 이게 지금도 사실 인하공전에서 대한항공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사실 2-3년 전까지만 해도 확실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건 제가 좀 피부로 느끼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 대한항공 이외에도 여러 항공사로 이렇게 본인의 갈 길, 살 길 잘 찾아가죠? 네, 대한항공이 우선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아시아나항공이나 진에어나 뭐 에어부산, 티웨이 등등등등 너무 많이 두루두루 너무 많이 가서 딱 한쪽으로만 치우치진 않았어요. 정말 다양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맞아, 저도 친한 후배가 또 인하공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여기 승무원이 확실히 많이 되긴 하구나 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졸업하고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또 항공운항과 인하공전 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본인을 되돌아봤을 때 좀 후회가 되는 점이 있다면 그래서 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그래도 대학생활 때 조금 더 많이 즐겨보고 참여도 많이 해보고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대내외 활동도 해보고 또 학업에도 조금 더 집중해봤다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맞아, 또 학과 생활 이런 거에 더 충실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 점이고 또 무엇보다 이게 또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쵸. 아무래도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2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그 2년을 채우기에는 정말 알차게 대학생활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 시간표 같은 것도 학교에서 다 짜주는 거죠, 보통? 일반 그쵸. 2년제처럼? 네, 그쵸. 저희는 다 커리큘럼에 짜져 있기 때문에 다른 뭐 교양 수업이나 이런 거를 원해서 듣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후배들이 또 항공과 가게 되면 어떤 부분만큼 좀
좀 중점적으로 준비해라, 공부해라. 뭐 입학 전에, 입학하고 나서도 어떤 것 좀 있을까요? 일단은 면접이 가장 중요할 텐데 면접 가실 때 자신의 장점 한 가지씩은 꼭 하나씩은 챙겨서 그 부분을 좀 공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면접자들이. 그 중에서 돋보일 수 있는 자신의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 와중에 미소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맞아. 결국에는 참 괜찮은 학생을 뽑는 거니까 뭐 호감 가는 외모 기본에 어떤 실력까지 있으면 분명히 또 그 200명 이런 합격생 중에 본인이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다들 자신감 챙겨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어 같은 거 어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졸업생 언니는 꼭 가고 싶은 항공사가 어디고 또 앞으로 본인은 좀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갈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또 인하공전에서 대한항공에 대해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간다면 그게 가장 최우선적인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정말 운 좋게 붙는다면 너무나 멋진 승무원 되어서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겠습니다. 좋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시기가 맞지 않아서 또 지원을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개인적으로 쌤 학생으로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정말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갔다 온 친구는 그래도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내심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멀리서 네. 쌤을 위해서 이렇게 촬영 도와줘서 고맙고 분명히 이 영상이 또 인하공전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네. 하나 둘 셋 후배들아 화이팅!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배들아 화이팅! 고마워요 여러분.